자, 안녕하세요. 저녁에 엘생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7시 22분이죠. 보통은 6시까지 기다리고서 뭐 공시가 안 나오면은 오늘은 뭐 없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7시 22분에 나왔습니다. HLB 생명과학에서 뭐가 나왔느냐? 바로 임상 3상 계획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생이 얼마 전에 파이로티닙을 확보했죠. 자,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3상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임상 3상을 진행하게 되고요. 결과가 좋게 된다면은 시판이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입니다. 1상도 아니고 임상 2상도 아니고 3상입니다. 3상이 끝나면은 그 다음은 시판 허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화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임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어떤 임상인가 보면요. 적응증은 NSCLC입니다. 비소세포. 그리고 비교하는 약물은 도세탁셀이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도세탁셀 대비 파이로티닙이 효과가 좋다라는 것은 유효성이 높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보면요. 그 3상이다 보니까 이제 무작위 배정에다가 오픈라벨로 했네요. 그 다음에 다기간 임상시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자, 보통은 이제 더블라인드로 하는데 오픈라벨로 한 것은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보통은 이제 오픈라벨로 할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럴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내려가서 보면요. 자, 신청일이 7월 27일이죠. 그러니까 신청은 꽤 오래전에 했는데 승인이 12월 22일에 났습니다. 대략 5달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신청을 이날 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일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5개월 정도 걸려서 드디어 이제 승인이 났다. 임상시험을 하나 진행하는데도 이렇게 승인이 언제 나느냐? 그 기다림의 연속이죠. 그 다음에 이제 5개 기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요. 임상시험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요거를 이제 검색하면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등록번호를 복사를 하고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검색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other terms에 NCT 넘버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복사한 게 바로 NCT 넘버입니다. 맞죠? 앞에 NCT하고 고유 번호가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서치를 하게 되면요. 하나의 스터디가 파운드 됐다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보면요. 리크루팅 단계입니다, 지금. 리크루먼트 스테이러스는 리크루팅 단계고요. 왜냐? 임상시험을 이제 시작하니까 환자들을 모집해야 되겠죠? 환자가 식약처에서 승인해주진 않았는데도 환자를 모으고 있으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승인이 나고 나서부터 환자를 모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리크루팅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이게 스폰서는 항서제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황로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황로이라고 적혀 있고, 자, 이게 왜 HLB 생명과학이 아니라 항서제약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제 과거의 공시를 한번 같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9일자에 공시가 정정되게 나오는데, 자, 이게 내려와서 보면요. 한국 독점 라이선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발, 허가, 판매에 대한 국내 독점 권한 및 생산에 대한 선택적 권한을 허여받은 것입니다. 지금 계약 상대방은 항서제약이거든요. 계약 상대방은 항서제약인데 항서제약으로부터 한국에 독점 라이선스를 LI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이 아니라 한국 독점 라이선스고요. 자, 그래서 항서제약에서 임상시험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 결과 잘 나오면은 이제 엘생도 얹혀갈 수 있는 거죠. HLB 리보세라닙도 비슷한 전략이죠. 아파티닙이 중국에서 항서제약이 임상시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항서제약이 임상시험 결과들을 잘 뽑아내 주니까 리보세라닙의 가치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HLB는 엔젤 스터디를 자체적으로 엘레바가 진행을 하기도 했지만은 보통 항서제약이 대부분 중국에서 임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줬는데, 이번에도 항서제약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한국에 LI한 파이로티닙의 가치를 또 증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페이스 3 스터디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밑에 내려와서 인터벤션 드러그를 보면요. 파이로티닙 그리고 독세탁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고요. 환자는 150명입니다. 그 다음에 복용을 어떻게 하느냐? 파이로티닙을 400mg씩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복용을 하면서 이제 그 결과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는 PFS가 되겠고요. 세컨더리는 OS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들에서 OS가 확보가 되기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히스토리컬리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를 PFS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OS를 이제 세컨더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ORR, DCR, 뭐 TTP 이런 것들도 다 세컨더리 아웃컴 메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시로 와서 이제 150명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파이로티닙이 2고 독세타셀이 1입니다. 그래서 2대1 비율로 등록을 하고요. 엔젤 스터디도 리보세라닉군이 2대1이었죠. 플라시보가 1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요. 요 NSCLC 이제 폐 쪽은 5년 생존율이 16%로 이제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맨 니드라고 하는데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치료제가 있는데 그거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치료제가 거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개척 상황이죠.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효과가 좋은 신약이 탄생한다. 그러면은 단숨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미세하게 발자국을 조금씩 찍어나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아직 정복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은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한 번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러 제약사에서 여러 임상시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 대박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약 개발이 실패할 가능성도 높지만은 성공한다면은 그 리워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들 그 희망에 베팅을 해보는 거죠. 누군가가 그 대박을 해낸다면은 역사에 길이 남고 역사의 큰 진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로 보면요. 2대1로 나눴다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게 150명을 2대1 레이시오로 나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100은 트리트먼트라고 적혀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려는, 여기 트리트먼트 적혀 있죠. 인터벤션, 트리트먼트, 드러그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파이로티닙이 100명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이 독세타셀입니다. 요게 50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임상시험을 해보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관심사는 이 임상시험이 언제 끝나고 결과가 나올 것이냐죠. 여기 보면요, 추정하는 종료 일자들이 있습니다. Primary Completion Date는 2022년 10월 31일입니다. 그 다음에 Study Completion Date는 2023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죠. 그러니까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보면요, 그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트리트먼트가 허락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의 내용이 HLB 생명과학 공시로도 오후 7시 넘어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임상시험 기간을 아까 2년, 3년 이렇게 봤는데, 자, 여기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6개월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나야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6개월로 3년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개발 자체가 12년, 15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10년 뒤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3상이라면은 지금 3년이라면은 이제 짧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이제 시판 바로 직전 단계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HLB 생명과학에서 파이로티닙 임상 승인 공시가 나온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